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여전히 선거구 획정이 안개 속입니다. 강서구 주민들은 팽창하는 도시 발전에 발맞춰 강서구 단독 선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올해 처음으로 특수학교에 도입하려는 돌봄교실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돌봄교실이 아니라 수용시설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도시철도의 공공성과 이용 가치를 연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눈길을 모았습니다.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역 주민의 오랜 수건 사업이던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도 선거구 획정이 결론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뿐 아니라 시민들의 혼란도 커지고 있는데요. 강서구 주민들은 팽창하는 도시 발전을 위해 강서구 단독 선거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선관위 선거구 획정위는 부산 남구 갑과 을을 하나의 선거구로, 북강서 갑과 을은 북구 갑과 을, 강서구로 분리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국회에서 결론을 내야 하지만 양당의 유불리에 아직까지도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회동에서도 합의점은 찾지 못했습니다. 같은 날 강서구 주민들은 강서구를 단독 선거구로 획정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강서구는 이미 선거구 인구 하한선인 13만 6,600명을 10,000명 넘게 넘어선 상태입니다. 참석한 6개 단체와 강서구의회 의원들은 현행대로라면 특정 정당, 특정 후보에만 유리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북강서 을이라는 1선거구 내에 이 도시 이원 관리를 계속한다면 게리맨더링에 대한 논란뿐만 아니라 강서구 발전과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강서구민은 기존 선거구 유지를 반대하고 단독 선거구 조정 적극 찬성함을 밝힌다. 특히 신도시 조성과 공항건설 등 대규모 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해 단독 선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강서 을에는 민주당 변성환 예비후보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올해 처음으로 특수학교에 도입하려는 돌봄교실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돌봄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을 수용한다는 방향만 있을 뿐 인력과 공간, 안전망에 대한 계획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인데요. 학교 현장에서는 돌봄교실이 아니라 수용시설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3월부터 특수학교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을 원하는 학생 모두 돌봄교실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학교마다 교실을 의무적으로 만들고 학년 구분 없이 5명씩 배치할 수 있도록 했는데 교실 만들기부터 난관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특수학교는 지금 매년 학급이 증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 학교는 유휴교실이라도 그래도 있어서 돌봄교실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지만 특수학교는 사실 매년 특별실을 허물어서 일반 교실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상황에서 사실 돌봄교실을 어디에다 마련해야 될지 학교로서는 사실은 난감한 상황들이 또 있습니다. 돌봄교실에는 돌봄 전담사 1명과 자원봉사자 1명이 배치됩니다. 2반 이상일 경우 자원봉사자 2명을 추가로 뽑아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내용은 늘봄과 다름없지만 행정적 지원은 빠진 채 모든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받으라는 거기 때문에 내용상은 사실 이게 늘봄인데 지원하는 내용은 전혀 늘봄의 내용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돌봄 전담사도 학교에서 구하라. 자원봉사자도 학교에서 구하라. 자원봉사자가 일단 운영을 하다가 그만둬도
저희가 알아서 또 구해야 되고 자원봉사자 빈 공간 어떻게 메꿔야 될지 학교로서는 되게 난감한 상황입니다. 다양한 학생을 한 교실에 모아놓는 것도 학령기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수용시설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안정적 돌봄을 위해서는 한 교실당 2명 이상의 전문 인력이 필요하지만 그 외 인력을 자원봉사자로 대체하는 것은 공적 돌봄을 포기한 행태라는 겁니다. 돌봄 전담사 자체가 한 교실당 2명이 되지 않을 때는 사실 저희 아이들이 안전하게 돌봄이 운영될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오후 수업만 되어도 사실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오후 수업을 힘들어 하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6시, 7시까지 남아 있을 때 아이들이 피곤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문제 행동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화장실에 가더라도 사실 다 케어가 필요한 학생들이거든요. 그러면 돌봄 전담사가 한 명이 화장실 데려간다면 나머지 아이들은 문을 잠궈놓고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 이게 돌봄이 아닌 거죠. 사실 수용시설밖에 안 되는 거고. 시교육청은 결국 특수학교 돌봄교실 운영계획 일부를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3월 새 학기로 예정돼 있던 전면 도입 시기도 언제가 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BTV 뉴스 박재환입니다. 부산의 도시철도는 여느 곳과 마찬가지로 만성 적자를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중에 발휘되는 교통수단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도시철도의 공공성과 이용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한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을 기준으로 부산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승객은 하루 평균 77만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부산 도시철도는 한 해 1,0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손실 속에 운영되는 도시철도는 승객들에게 어떤 가치를 가질까? 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시철도 이용하시는 분들은 시민들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거나 아니면 비용이 교통비용이 좀 절감되니까 이런 관점이 우리 부산 시민들이 이용하는 전체 금액을 다 합산한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도시철도를 이용해야 하는 어떤 가치가 있고 부산 도시철도 운영의 공공성과 이용 가치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도시철도 건설 편익이 아닌 이용 편익 측면의 연구는 처음입니다. 우리가 도시철도 하면 대부분 이제 적자를 얘기를 많이 하고는 있거든요. 하지만은 어찌보면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도시철도가 갖는 공공성, 공익성 이런 부분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번 분석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쩌면 이러한 분석에 대한 효과들이 우리 시민들 좀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좀 필요성들이 있지 않겠는가.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연구 결과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이용 편익 발굴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 40%에 못 미치는 부산시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이 중심이 된 교통체계 전환과 손실 보전을 위한 재정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도시철도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도시철도 이동 시간 절감이나 교통 비용이나 건강 정진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왔기에 저희들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도시철도 이용객에 대한 홍보 자료로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앞으로 부산연구원과 함께 이용 편익 지표 개발에 나서는 한편 정책 토론을 통한 공공성 확대에 나설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지역 주민의 오랜 수건 사업이던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이 탄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박초루 기자입니다. 서상구 괴법동 굴다리가 있습니다. 건너편 괴내마을로 가려면 이 굴다리를 지나야 합니다. 문제는 차량 통행이 많아 자칫 교통사고 위험이 높지만 주민들의 보행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근에 육교가 있지만 굴다리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더 많은 편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저 육교 다리가 아파가지고 육교 저리 못 다니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지하뿐이니까.
이런 불편 철도 지하화가 추진될 경우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이 첫 발을 내디디게 됐습니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는 경부선 화명 가야 차량기지 10.7km 구간을 지하화하고 부산 진역에서 부산역 2.3km 구간을 인공 지반으로 덮어 지상 구간의 철도 유휴 부지와 역세권 일대를 개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서산구는 경부선 지하화로 모라동에서 주례동 도로와 골목길이 연결되면서 생활권이 통합되고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상구가 미래 100년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업은 하야하고 화두를 던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제 임기 안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해 4월 용역에 들어가 개발 여건 분석과 실행 방안 등 사업 전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28일 오전 7시 55분쯤 남해 이지선 고속도로 가락나들목 인근에서 냉동탑차와 트레일러, 승용차 등 8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냉동탑차와 트레일러 사이에 끼어있던 승용차 운전자 등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에선 이전과 달라진 점도 많다고 하는데요. 선거운동 방법과 투개표 절차 등에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세한 내용 김석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4월 10일 치러집니다. 이에 앞서 5일과 6일 양일간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달라진 점은 사전 우편 투표함 보관 장소가 CCTV로 공개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 시 선관위는 청사에 모니터를 설치하고 24시간 공개하고 누구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표 과정에선 수검표 절차가 추가됩니다. 개표 조작 논란을 없애고자 이번엔 투표지 분류기를 통해 나온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이 손으로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이 때문에 개표 결과 발표는 늦어질 전망입니다. 선거운동 방법도 확대됩니다.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에 한해 적용됐던 선거운동이 일반으로 넓혀지는 겁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범위의 소형의 소품 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선거 기간 중 각종 집회 등의 개최 금지도 완화됩니다.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후회나 동창회, 그리고 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넘는 집회나 모임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밖에도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인공지능으로 만든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 등이 전면 금지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영상물이 게시되었을 경우 선관위나 후보자가 게시자에게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SNS와 인터넷 등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조작 영상, 이른바 딥페이크가 유권자들의 혼란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딥러닝과 가짜의 합성어인데요. 사진이나 영상은 물론 목소리까지 실제와 흡사하게 조작해 만드는 기술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AI 윤석열 후보와 AI 이재명 후보가 선거운동에 나섰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AI 아바타는 유권자들이 남긴 질문에 직접 답까지 하며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다양한 표정이 담긴 15초 정도의 영상만 있으면 애플리케이션으로 손쉽게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 수 있고, 그 기술도 점점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까지는 이 같은 선거운동이 가능했지만 이번 총선부터는 전면 금지됩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선거일 90일 전부터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원천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딥페이크 콘텐츠가 선거에 악용될 것을 우려해 금지법이 만들어진 것이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딥페이크 선거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9일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129건이나 적발됐습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문제는 AI가 순식간에 만들어낸 딥페이크 콘텐츠가 선거가 임박하면 SNS를 통해 더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런 딥페이크 영상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유권자의 중심 잡힌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넘쳐나는 유튜브나 SNS에 의존하기보다는 선관위 홈페이지나 공보물 또 공적인 뉴스 채널에서 나온 정보를 보고 듣고 판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딥페이크 선거운동 콘텐츠를 접하면 관할 선관위를 통해 신고와 제보를 할 수 있고요. 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위반 행위 신고가 가능합니다. 급속도로 확장하는 AI 신기술이 우리 삶에 빠르게 스며들고 있는 요즘입니다. 딥페이크로 인한 가짜 정보가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유권자들의 중심 잡힌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박희봉입니다. 네, 저출산 시대의 학생의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 AI 디지털 교과서 또 방과 후까지 하는 늘봄 교실 등 다양한 정책들이 끊임없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충분한 인력 지원과 예산 지원이 함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떤 사회에서 직접적으로 그 문제를 인식하고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고 얘기를 해보는 그런 공론화의 장을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은 다양하게 이제 소통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행복을 중심에 두고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길어지면서 지역 의료계도 비상입니다. 부산 지역 대형 병원도 환자를 돌볼 의료진이 부족해 환자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2월 말로 계약이 끝나는 전임의까지 가세할 경우 사태는 더 심각해질 걸로 우려됩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26일 오후 7시 기준 전국 주요 99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00여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실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일주일 이상 장기화되면서 수술 연기, 조기 퇴원, 진료 차질이 빚어지면서 환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전임의들의 집단 행동 동참 여부입니다.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고 있는 전임의들의 계약 종료 기간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2월 말 계약이 끝나는 대로 집단 행동에 가세할 경우 병원은 사실상 올스톱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임의가 아직까지는 다 나가거나 이런 상황이 지금 아니라서 일단은 지금 상황을 보고 있거든요. 정부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료보조 간호사 운영을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선병원에 공문이 내려왔고 병원마다 진료보조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 시한을 오는 29일로 못 받고 사실상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 2월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지금까지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임을 안내하였습니다. 전임의들의 계약 종료일이자 정부가 복귀 시한으로 정한 29일이 이번 사태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800세대가 넘는 해운대 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가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멈춰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전면 사용금지 조치를 내린 건데 주민 불편을 이유로 운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곧 전면 교체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전면 교체하기 전 사용금지 조치가 내려진 이례적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뭘까요?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해운대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800여 세대가 넘는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승강기마다 노란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전체 아파트 단지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승강기 안전검사 불합격 통보를 받은 겁니다. 해당 승강기가 설치된 건 1996년 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정해놓은 안전장치를 추가하거나 승강기를 교체해야 하는데 그 시기를 놓친 겁니다. 지난 23일 승강기 사용 금지 조치가 내려졌지만 26일에도 해당 아파트 승강기는 계속 운행 중이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거쳐 주민 불편을 이유로 계속 운행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불안하더라고. 이거 이렇게 있는데 가도 되나? 아유 어떡하나 이랬는데 운행이 되니까 타는 거. 해운대구는 승강기 불법 운행에 대해 경찰에 고발 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2022년 11월부터 승강기 교체를 위한 회의를 진행했지만 그 사이 입주자 대표의 부재, 동별 대표 사퇴 등으로 주민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원활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장 3월부터 순차적으로 승강기를 전면 교체할 예정이고 현재 승강기 안전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유관 점검 이런 것은 날마다 하지요. 세부 항목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것은 승강기 안전관리자로서 그 서류는 이미 다 법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또 승강기 안전공단의 운행 연장 불가 통보에 대한 가처분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용 금지 딱지가 붙은 승강기를 사용해야 하는 불안감이 더해 주민들은 승강기가 전면 교체될 때까지 수개월간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